오늘 며칠이야? 3월 12일 금요일이네. 벌써 금요일. 아빠가 오늘 책 읽어줄 책은, 자 봐봐, 이건 뭐야? 석가탑. 이거는 다보탑. 야, 무영탑이라고도 불리는 석가탑과 석가탑 맞은편에 세워져 있는 다보탑이에요. 두 탑이 세워져 있는 절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종이중서 뭐야? 알아? 석가탑과 다보탑이 있는 절. 그 절은 바로 불국사. 우리가 가봤지? 여기 사진 찍었지? 자, 불국사를 지키는 도깨비. 읽어줄게 오늘. 잘 봐요. 불국사. 오, 불국사 맞네. 이봐, 불국사 도깨비가 이거 봐. 까비와 아이들은 고블린을 쫓아서 토암산으로 갔어요. 반드시 고블린을 잡아야 해. 시간 이동을 할 준비를 하자. 그래서 시간 이동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거야? 아니야. 시간 이동 장치는 한 번 사용하면 에너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충전할 시간이 필요해. 고블이 가지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야. 시간 이동 장치를 완전히 충전하면 아주 먼 옛날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아직 그 정도로 충전되지는 않았어. 그때 까비의 시간 이동 장치가 깜빡거렸어요. 고블이 불국사를 노리는 게 확실해. 자, 까비는 주아와 영배의 손을 잡고 시간 이동 통로로 쏙 들어갔어요. 역시 고블린은 불국사가 세워진 대로 이동했어. 여기서 가까운 시대니까 금방 도착할 거야. 자, 봅시다. 까비와 아이들이 불국사에 도착했어요. 우리 동네라서 많이 와봤어. 여기가 불국사야. 통일 신라 시대에 세워진 절 가운데 가장 유명해. 불국사는 통일 신라의 재상인 김대성이 부처님과 부모님께 은혜를 갚기 위해 세운 절이에요. 또 부처님의 나라를 꿈꾸는 신라인들의 바람도 담겨 있지요. 좋아. 이때 까비와 아이들은 석가탑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고블을 발견했어요. 저기 고블이다! 까비는 새로 변하여 아이들을 태우고 고블을 쫓아갔어요. 아, 저건 무주정광 다란이경이잖아. 신라 사람들은 무주정광 다란이경을 탑에 넣어두면 부처님이 재앙을 없애고 복을 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기 석가탑과 다보탑 안에 무주정광 다란이경이라는 게 들어있대. 그거를 요 고블이 훔치러 왔나봐. 자, 그런데 갑자기 고블이 보이지 않았어요. 어딜 갔지? 고블이 사라졌어. 그때 까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고블이 노릴 만한 귀한 유물이 이 근처에 있어. 바로 석굴암이야. 아, 석굴암. 까비 얼른 가자. 우리 석굴암도 가봤는데, 석굴암은 불국사와 함께 통일신라 시대를 대표하는 유물이에요. 석굴암 역시 김대성이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지금 생의 부모님뿐 아니라 전생의 어머니까지 챙기는 나는 진정한 효자예요. 김대성인가봐, 이 아저씨가. 근데 산에다 어떻게 이런 굴을 뚫었을까? 석굴암은 산을 뚫어 만든 것이 아니라 돌을 쌓아서 만들었대. 까비와 아이들이 석굴암 안으로 들어가자 역시나 고블이 석굴암 보존불상의 이마에 있는 보석을 빼내려 하고 있어요. 고블! 감히 보존불상의 보석까지 훔치려 하다니. 영배와 주아가 얼른 달려들어 고블을 방해했어요. 결국 고블은 사다리에서 떨어졌지. 무주정광 다란이경은 내가 챙겼어. 까비는 쓰러진 고블을 향해 마법의 오라를 던졌어요. 마법의 오라여, 고블을 묶어라. 아, 그런데 엉뚱하게도 주아가 마법의 오라에 묶이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고블은 도망갔어. 어허, 이거 어떡하냐, 못 잡았네. 잠깐만. 자, 까비는 아이들과 함께 불국사로 내려와 무주정광 다란이경을 원래 자리에 갖다 놓았습니다. 다행이다. 우리가 있을 때는 있었나봐. 고블이 못 훔쳐갔어. 시간 이동 장치가 다시 깜빡였어요. 고블이 어디로 갔는지 알려주고 있어. 이번에는 놓치지 말자. 까비와 아이들은 시간 이동 통로로 들어갔어요. 고블 꼭 잡고 말 테야. 까비와 아이들이 도착한 곳은 당나라 해적들이 한창 노략질 중인 배 위였어요. 신라의 재물은 모두 우리 거다. 모두 노예로 팔자. 이렇게 해서 통일신라 때에는 당나라 해적들이 바다에 자주 나타났대.
고불이 해적 두목으로 변장해서 다른 해적들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장보고 장군이 청해진 군사들을 이끌고 나타났어요. 감히 신라 사람들을 괴롭히다니 해적들을 쓸어버려라. 오, 우린 살았다. 장보고 장군과 청해진 군사들이 해적들을 소탕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불도 청해진 군사에게 쫓겨 허둥지둥 도망갔지요. 우와, 청해진 군사들 진짜 강하다. 청해진을 세운 장보고 장군은 당나라와 외나라 해적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어. 청해진은 통일신라 시대의 해군 기지였을 뿐 아니라 여러 나라 상인들이 무역을 하는 장소이기도 했지. 까비는 다시 새로 변해 아이들을 태우고 날아올랐어요. 까비와 아이들은 이제 어디로 가게 될까요? 자, 지금부터 시간 이동을 해봅시다. 자, 보자. 불국사를 지키는 도깨비. 뚝딱뚝딱. 신라의 토암산에는 날마다 망치질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많은 목공들이 이곳에 커다란 절을 짓고 있었지요. 서둘러라! 해가 지기 전까지 오늘 할 일을 끝내야 할 것이다. 대목장의 고함에 망치질 소리는 더욱 빨라졌어요. 커다란 나무 문짝을 만들던 목공은 쇠로 된 문고리를 꺼냈어요. 문고리에는 도깨비 얼굴이 새겨져 있었지요. 못이 벌써 떨어졌나? 목공은 일어나 못을 가지러 자리를 옮겼어요. 그때였어요. 문고리에서 빛이 나더니 도깨비가 튀어나왔어요. 우와, 밖으로 나오니까 정말 상쾌한걸. 도깨비는 두 팔을 펴며 기지개를 켰어요.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면 큰 소동이 일어나겠지? 도깨비는 주문을 외더니 동자승으로 변했어요. 헤헤, 이제 마음 편하게 돌아다닐 수 있겠구나. 도깨비는 신이 나서 여기저기를 구경했어요. 그런데 마당을 지나던 도깨비의 눈에 번쩍 뜨였어요. 대웅전 법당 앞에 비단 보자기가 놓여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뭐지? 혹시 상화떡? 도깨비는 침을 꼴깍 삼키며 보자기를 풀었어요. 내 이놈, 그 손은 어서 떼지 못할까? 갑자기 들려온 커다란 고함에 도깨비는 깜짝 놀라 움찔했어요. 고함 소리의 주인공은 통일신라의 재상인 김대성이었어요. 이것은 석가탑에 모실 귀한 보물들이다.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 돼. 김대성이 비단 보자기를 풀자 작은 두루마리와 멋진 상자가 나타났어요. 도깨비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이런 작은 두루마리도 보물이에요? 이 두루마리의 이름은 무주정광 다란이경이란다. 나무판에 글자를 새겨 찍은 것이지. 이 경을 탑 안에 넣어두면 부처님의 힘으로 복을 얻고 나쁜 일들을 물리칠 수 있단다. 손바닥만한 두루마리에 그런 엄청난 힘이 있다니. 부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인가 봐요. 김대성은 비단 보자기를 다시 묶으며 말했어요. 신라는 부처님의 나라라고 불린단다. 이 절의 이름이 불국사인 것도 바로 그 때문이지. 석가탑의 무주정광 다란이경과 사리함을 모신 얼마 뒤였어요. 바람을 타고 슬픈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이게 웬 울음소리지? 도깨비는 김대성과 함께 울음소리를 따라가 보았어요. 아니, 저 사람은 다보탑과 석가탑을 만든 석공이 아닌가? 연못에서 울고 있는 사람은 아사달이라는 백제의 후손인 석공이었어요. 기술이 뛰어나 먼 나라에서 이곳까지 불려와 탑을 만들고 있었지요. 아사녀,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알았어도. 도깨비와 김대성은 아사달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었어요. 아사녀는 그리운 남편 아사달을 찾아 이곳까지 왔대요. 하지만 석가탑이 완성되기 전에는 아사달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불국사 스님에게 탑이 완성되면 연못에 그림자가 생길 것이라고 들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탑의 그림자가 비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기다리다 지친 아사녀는 연못에 몸을 던지고 말았다고 해요. 이야기를 들은 도깨비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아사녀와 아사달이 너무 불쌍해요. 김대성은 도깨비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어요. 어디 아사녀와 아사달 뿐이겠느냐. 불국사는 많은 사람들의 피땀과 눈물로 만들어지고 있단다. 나 역시 어떤 일이 있어도 불국사를 완성할 계획이란다. 도깨비는 아사달과 김대성의 열정에 감동했어요.
그래서 두 손을 꼭 쥐며 결심했어요. 그래, 불국사는 내가 꼭 지킨다. 도깨비는 문고리로 돌아가서는 두 눈을 부릅뜨고 문 앞을 지켰어요. 커다랗고 부리부리한 도깨비의 눈을 보고 나쁜 잡기들은 불국사에서 얼씬도 하지 못했어요. 그 후로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김대성과 불국사를 세운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하지만 도깨비는 늘 그 자리에서 불국사를 지키고 있었어요. 어느 더운 여름날 도깨비는 토암산으로 올라갔어요. 아우 더워. 물놀이나 해야겠다. 도깨비는 샘물에서 신나게 물장난을 쳤어요. 돌과 흙을 가져다 뚝을 쌓으며 정신없이 놀았지요. 그때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사천왕들이 나타났어요. 도깨비야, 내가 지은 죄를 알렸다.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러세요? 도깨비는 너무 무서워 몸을 바들바들 떨었어요. 우리는 석불사의 보존부를 모시는 사천왕이다. 내 녀석을 보존불께 데리고 가야겠다. 그래서 사천왕이 이렇게 왔어. 오, 이거는 어디서 봤는데? 어디서 봤는지 볼까? 자, 봅시다. 자, 사천왕들은 도깨비를 석불사로 끌고 갔어요. 입구에 서 있는 금강역사가 무서운 눈으로 도깨비를 노려보았지요. 이놈, 내가 석불사를 위험에 빠뜨렸겠다. 금강역사의 고함 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어요. 도깨비는 벌벌 떨면서 말했지.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석불사 밑으로 흐르는 샘물을 내가 막지 않았느냐? 차가운 샘물이 주변의 수분을 끌어당겨서 자연스럽게 습기를 제거해 석불사를 습기로부터 보호해주고 있었단 말이다. 도깨비는 이제야 어떻게 된 일인지 깨달았어요. 도깨비가 돌로 둑을 쌓는 바람에 샘물이 막힌 것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전혀 몰랐어요. 용서해주세요. 도깨비가 진심으로 사과했지만 사천왕과 금강역사는 쉽사리 화를 풀지 않았어요. 이런 말썽쟁이는 불국사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도깨비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모두 조용히 하라. 보존불의 한마디에 석불사는 조용해졌어요. 보존불은 인자한 미소를 띠며 말했어요. 도깨비야, 내가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으니 너를 용서해주겠다. 감사합니다, 보존불님. 도깨비는 무척 기뻐서 팔짝 뛰어오를 뻔했어요. 대신 나를 위해 심부름을 하나 해다오. 내 고향 천축국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 있다는데 그 책에 대해 알아오너라.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도깨비는 동자승으로 모습을 바꾸어 마을로 내려갔어요. 하지만 보존불이 말한 책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도깨비는 지쳐서 봉덕사 앞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띵, 띵. 그때 봉덕사 담장 안에서 아름다운 종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렇게 은은하고 맑은 종소리가 있다니. 도깨비는 봉덕사종 앞으로 다가갔어요. 그러자 봉덕사종에 새겨진 비천상이 말을 걸어왔어요. 도깨비야, 무슨 고민이라도 있니? 비천상님은 천축국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알고 있나요? 나는 잘 모르겠구나. 국학에 가보는 건 어때? 국학은 나라의 인재를 기르는 학교니까 아는 사람이 있을 거야. 도깨비는 환한 표정으로 국학으로 달려갔어요. 도깨비가 국학에 들어서자 마침 한 학생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잠깐만요. 뭐 좀 물어봐도 될까요? 난 지금 독서 상품과 때문에 바쁘니 다른 사람을 찾아봐라. 독서 상품과요? 유교 경전에 대한 시험이야. 좋은 성적을 받아야 관리로 뽑힐 수 있거든. 학생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어가 버렸어요. 도깨비는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천축국에 관한 책을 알아내기가 이렇게 힘들 줄이야. 천축국? 부처님의 고향 말이냐? 국학에 붓을 팔러 온 상인이 말을 걸었어요. 완도의 청해진에 가보렴. 그곳에는 여러 나라를 오가는 상인들이 많으니 분명 아는 사람이 있을 거야. 도깨비는 순식간에 날아서 완도의 청해진으로 갔어요. 청해진의 항구에는 큰 배들이 잔뜩 머물러 있었어요. 배에서는 일꾼들이 부지런히 물건을 나르고 있었지요. 우와, 저 고운 비단 좀 봐. 상점마다 예쁜 비단과 도자기, 양탄자를 팔고 있었어요. 도깨비는 도자기를 만져보았어요. 깨지기 쉬우니 조심하라.
멀리 당나라에서 온 귀한 것이란다. 상인은 인삼이 가지런히 담긴 상자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그 인삼도 당나라에서 왔나요? 당나라와 외나라에 가져다 팔 것이란다. 가죽이나 모시도 실어야 해. 청해진은 당나라와 외나라, 신라를 잇는 무역의 중심지였지요. 처음 보는 귀한 물건들을 보고 도깨비는 입을 쭉 벌렸어요. 그때 갑자기 항구가 소란해졌어요. 장보고 장군님께서 해적을 무찌르고 돌아오셨다. 도깨비는 사람들 틈에서 고개를 빼꼼 내밀었어요. 늠름하게 생긴 장군이 보였어요. 무역선을 공격하는 해적들을 모두 잡아들였으니 이제 마음 놓고 바다를 오가도 될 것이요. 감사합니다, 장군님. 감사합니다, 장보고 장군님. 상인들이 모두 입을 모아 말했어요. 도깨비는 장보고 장군 앞으로 달려갔어요. 장군님, 혹시 천축국에 대해 쓴 책을 아시나요? 이슬람 상인에게서 들은 적은 있는 것 같구나. 나를 따라오너라. 장보고 장군은 이슬람 상인들을 모아놓고 물었어요. 천축국에 관한 책을 아는 사람이 있소? 예전에 해초라는 스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눈이 부리부리하고 코와 입이 큰 이슬람 상인이 말했어요. 책의 제목은 왕오 천축국전입니다. 천축국과 주변 나라들을 여행하고 당나라에 돌아와 쓴 책이지요. 드디어 책에 대해 알게 된 도깨비는 뛸 듯이 기뻤어요. 도깨비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재빨리 석불사로 돌아갔어요. 그러고는 보존불에게 알아낸 사실을 전했어요. 정말 수고가 많았다, 도깨비야. 이제 제가 불국사에 남아도 되는 건가요? 물론이지. 불국사를 잘 지켜주려무나. 도깨비는 긴 여행을 마치고 드디어 문고리로 돌아왔어요. 역시 내가 있을 곳은 여기야. 해가 지나고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그 사이 불국사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전쟁으로 불국사가 불에 타버려서 다시 세우기도 했고, 보물을 노린 사람들이 다보탑의 돌사자상을 훔쳐가기도 했어요. 도깨비는 불국사와 함께 울고 웃으며 굳건히 자리를 지켰어요. 참 오랜 시간이 흘렀구나. 앞으로도 영원히 난 이곳을 지키고 있을 거야. 도깨비는 부리부리한 눈을 크게 뜨고 미소를 지었어요. 자, 다 읽었다. 우리가 갔다 온 데가 여기 있네, 여기. 이렇게 여기서 봤는데, 우리 여기서. 아빠가 요거 동영상 좀 보여줄게. 좀만 기다려봐요. 자, 책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